자, 2027학년도 기출 어시스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기출 어시스트가 이제는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도,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인지만,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몇 가지만 알려주고 딱 끝날 것 같아. 자, 첫 번째. 당연히 우리가 가장 최근 27학년도 최근 기출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켰어.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문제 조금 뺐고,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로 전부 다 개편을 했고, 그래서 문항수가 작년보다 조금씩 늘어났고, 아마도 지금 300, 그 단원별로, 과목별로 324문항에서 350문항 정도, 이 정도의 가장 필요한 기출들만 모아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일 것 같아. 기출 어시스트라고 하면 여기에 키워드의 연관 검색으로 가장 많이 뜨는 게 이 부분이야. 가장 자세하게 쓰여진 해설지가 담겨있는 기출문제집. 이게 다른 기출문제집과의 굉장히 많은 차별화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 자, 이런 식이야. 첫 번째, 사고의 흐름에 따른 풀이 전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해설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깔끔한 해설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실제로 기출 어시스트에 있는 해설의 흐름은 이거 사고의 흐름에 따른 풀이의 전개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첫 번째 예를 가지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두 번째 예가 떠오르니까 예의 흐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떠올라서 이렇게, 이게 떠올라서 이렇게, 이런 사고의 흐름들을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설지를 구성해놨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풀이를 전부 다 제공한다. 결국에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공부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를 다 담은 거야. 당연히 우리는 이거잖아. 개념을 안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내 사고의 흐름들이 딱딱딱딱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이 해설지에 있는 풀이가 안 떠오르면 틀린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 어떤 기출문제 수능에서는 무조건 맞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 풀이가 안 보였다면 못 푼다가 아니라고. 수학에서는 얘가 아니라 정말 이게 안 보여도 이런 쪽으로 너희가 처음에 접근할 수 있어. 가장 무식하게 풀 수 있어. 또는 얘보다 더 간단한 식으로 문제를 적용시킬 수 있어. 그 다양한 풀이들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게 기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이것들을 해설지에 전부 다 담았기 때문에 해설지가 가장 풍성한 기출문제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배성민의 해설 강의. 사실 선생님이 인강에서 가장 이름을 알렸던 포인트는 이거였어. 문풀은 배성민, 기출 분석은 배성민. 이게 선생님을 가장 띄워준 키워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은 글쎄 다른 쌤들과 다른 포인트일 것 같아. 너희들이 왜 개념을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지를 알아. 그리고 개념을 보고서 문제를 적용시켰을 때 어떤 포인트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는지를 알아. 그냥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쪼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맞는 그런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쪼개고 해석을 해서 결국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 조건들이 똑같이 나와. 예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퍼즐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구성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당연히 기출 분석에서 이런 공부들이 전부 다 돼야 돼. 그게 우리 해설지와 배성민의 해설 강의로 충분히 녹아져 들어있는 기출 문제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성민의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기출 문제에 대한 뭔가 학습의 순서는 이런 식이야. 빌드업과 드리블에 수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출들이 들어있어. 빌드업과 드리블에는. 그리고 기출 어시스트는 전부 다 들어있어. 무조건 수능 보기 전까지 너희가 필수로 기출 풀어야 되는 모든 기출 문제집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기출 어시스트만 한 권 끝내도 돼. 그러면 기출은 다 끝냈다고 봐도 돼. 아니면 우리가 정말 빌드업과 드리블을 따라가면서 기출 분석을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교육과정 내에 다른 기출.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가 아니야. 교육과정 내에 우리가
뭐 교사경이라고 하지. 교사경과 다른 일부 기출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문제들을 빌드업 워크북에 선별해서 수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양이 부족하다. 양을 늘려야 된다라는 친구들이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풀 시간이 조금은 있다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 다른 과목이 좀 더 시간이 부족하고 개념도 아직 좀 덜 돼 있고 수학 공부하는데 문제 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친구들은 여기 정도까지 그냥 기출 어시스트까지만 딱 끝내고 수능 봐도 충분한 정도로 가장 중요한 기출은 전부 다 집어넣었으니까 얘만 확실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기출 어시스트를 수강하면서 해야 될 것들. 첫 번째,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우리가 그 수능을 적중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 수능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을 만드는 기조 자체가 그래. 그냥 기존에 나왔던 문제로 적중시킬 수 없도록 새로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야. 하지만 30문제를 전부 다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당연히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당연히 너희의 등급에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문제들일 거야. 하지만 30문제 중에 정말 20문제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번갈아서 반복되면서 출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포인트 20문제를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공부하는 첫 번째 포인트야. 당연히 이거지.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기출의 출제 요소를 파악한다.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내신이랑 좀 다르게 뭐 내신은 예를 들어서 뭐 집합만 뭐 집합 기억나지? 그지? 뭔가 집합과 명제 여기를 내신 낸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로 변별력까지 가르려면 그 조금만 배우는 이 조그만한 개념 가지고 정말 깊이 있는 문제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정말 지엽적인 것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수능은 전범이잖아. 자, 생각해봐. 전범이야. 모든 단원들을 다 내. 근데 그 중에서 그 모든 단원 중에 미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분을 10문제 낼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모든 단원들이 골고루 출제가 될 거야. 그리고 골고루 출제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원 하나하나당 배정된 문항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럼 또 당연한 거 아니야? 배정된 문항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 단원에서 지엽적인 걸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위주로 내겠지.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연히 이게 전부가 아닌 건 분명히 있어. 새로운 문제를 낼 거라고. 새로운 문제로 변별력을 가르는 뭔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충분히 내기는 할 거지만 하지만 첫 번째 포인트는 반복되는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게 가장 1번.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체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해하는 단계에서 절대 공부가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 이해하는 단계는 그냥 공부의 처음 시작이야. 얘가 끝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야.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너 있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바뀌어 나와도 다른 포장지로 쌓여서 다른 문제인 것처럼 출제가 돼도 결국에는 이 문제구나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체화가 돼야 돼. 기출 어시스트에 있는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그냥 이거 문제, 예전에 봤던 문제, 이런 문제는 이거 포인트로 만들어져서 문제가 결론이 이렇게 나온 문제까지 전부 다 체화가 돼야 되고 체화가 된다는 얘기는 반복이 돼야지. 당연히 복습이 정말 중요해. 알겠지? 물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효율과 가장 좋은 분석을 받으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빌드업과 드리블을 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마다 약간 다를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내신 잘 나왔고 수학을 좀 못하진 않는다는 친구들은 병행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빌드업을 듣고 거기에 있는 단원들을 기출어시스트를 직접 풀어보고 이렇게 병행하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아직 수학은 좀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빌드업을 한번 다 끝내놓고 나서 드리블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아. 또 그게 아니라 좀 더 부족한 친구들은 빌드업 끝내고 드리블 끝내고 그리고 어시스트를 쭉 봐도 돼. 결국 기출 어시스트는 그냥 상반기에 하고 끝내는 그냥 끝나고 버리는 과목이 아니라 수능 때까지 봐야 되는 수능 때까지 반복해서 체화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분명히 이겠어. 수능 전까지 보는 교재야. 알겠지? 물론 처음에 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외워져. 외워지니까 내가 아는 건지 외워지는 건지 착각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중간 타이밍에는 우리가 세로 문제 NJ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까먹었을 때 수능 직전에 꼭 다시 봐야 될 문제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은 체크해놓고 반복해서 체화시킬 때까지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빌드업과 드리블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풀어서 맞았어. 근데 수업을 들었더니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니네 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내가 이런 기출 문제가 다른 문제로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음이 와야 돼. 그러면 빌드업과 드리블로 충분히 도움되는 문제집이 기출워시트일 거야. 알겠지? 자, 올해도 우리가 기출문제집으로 같이 이제 만나볼 건데, 분명히 얘기지만, 너희들이 뭔가 의지만 했으면 충분히 도움되는 분석 강의일 거야. 우리 친구들이 꼭 해설지도 보시고, 선생님 강의도 보시고, 그리고 빌드업과 드리블을 병행하면서, 내가 아는 거다라고 착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거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제대로 아는 게, 확실하게 아는 게, 엔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 풀기 전에 이것부터 확실히 잡는 게 너희가 수능 성적을 올리기 가장 좋은 최적화된 커리큘럼이다라는 걸 선생님 확실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듣고 느끼고 확실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